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간만에 유튜브 찍는데 확실히 뭐 얼마 전에 그 윤석열 정부가 뭐 20대에 세설 나면 군대 병역 문제 면제해 주겠다. 합법적으로 이제 병역 면제해 주겠다는데 사실 이제 저출산 반등은 이제 사실상 이제 어렵다 봅니다. 제 생각은 이제 어렵다 봅니다. 그리고 제 생일 오늘 사실 이제 46번째로 맞는 생일인데 뭐 만원 우리나라 이제 만원 치니까 이제 실제로 45번째인데 진짜 우리나라 만원 치니까 이제 45번째 생일인데 제 생일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생일이 되고 뭐 이렇게 뭐 생일 좀 기쁜 날이고 내가 태어난 날이 축복을 받는데 사실 이제 뭡니까 이제 생일 잔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이제 약해질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유아 쪽이라든지 유아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좀 많이 약해질 것 같아요. 뭐 요새 뭐 교육 쪽도 초등학교 교사도 이제 안 하는 깊이 교대 그러니까 교육대도 대학도 이제 깊이 하는 이제 직종을 바뀌었는데 우리 때는 선호했지만 제가 젊었을 때 20대인데 선호한 직업이지만 지금 깊이 하는 게 나오는 게 이제 그만큼 애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른 제가 이제 또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뭐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뭐 돈 문제라든지 뭐 사교육비라든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삶 의식 자체 이제 희생하기 싫다, 포기하기 싫다. 이제 자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바뀌니까 뭐 이렇게 저출산 난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제가 또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좀 보수적인 가정 이런 보수적인 가정의 가치관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엄연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솔직히 뭐 좀 이게 딴 얘기지만 이제는 뭐 엄연히 좀 생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앞으로 10년 뒤에 뭐냐면 제가 이제 50대 60좀 다 돼가면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46인데 한 10년만 지나면 60 다 되잖아요. 이제 60 다 되고 이제 저도 이제 조만간 50 다 되는데 조만간에 몇 년만 지나면 50 되는데 50, 60 다 되면 내가 봤을 때 이제 1인 가구라든지 뭐 이게 뭡니까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뭐 딩크족 그다음에 돌싱남들이라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 이혼녀라든지 아니면 또 부모가 이제 한쪽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가 어머니 안 계시고 아버지만 있다든지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 있다든지 이런 좀 비정상적인 그런 가정들이 지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한 반은 될 겁니다. 지금 이혼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혼이 상당히 많아. 저도 얼마 전에 그 소방관도 한번 8년 만에 소방관 그 주유소한 도장에서 이제 8년 만에 소방관을 만났는데 한동 뭐 일이 있어가 운동 못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만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길래 좀 놀랐던 게 예전에 결혼을 한번 했거든요. 결혼하고 또 결혼한다니까 뭐 그런 거 한번 이혼을 했더라고. 혼인신고를 안 해가 별 문제는 없었다더라고. 이혼 조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요새 이혼하기가 좀 절차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혼인신고를 안 해가지고 뭐 그래 뭐 그렇게 뭐 그게 별 문제 없이 그냥 끝났다더라고. 그래서 요새 뭐 사람들 맞아 혼인신고를 바로 안 하는 것도 맞습니다. 애 낳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혼인 한 1년 살아보고 혼인신고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이혼하고 그래 왜냐면 요새 이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혼했다는 사람들 자체 지금 주위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 주위에도 막 이혼했다는 사람 또 국제 결혼했다는 얼마 전에 제 교회 이제 지금 교회 아는 밑에 동생이 이제 캄보디아 여자하고 결혼했거든요. 뭡니까 뭐 인천공항 가길래 사진에 카톡에 인천공항 사진이 있길래 뭐 여행 가나 싶어 했는데 왜 보니까 국제 결혼하는데 캄보디아가 그거 가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보니까 그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전통 뭐 방식으로 결혼해가지고 뭐 사진이 올라왔더라고. 국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 국제 결혼도 요새 많아요. 흑수 많아요. 그래서 국제 제일 안 하도 러시아 여자하고 러시아 과부하고 결혼했고 또 동시에 뭔가 또 한 사람은 제 친구도 우즈베키스탄 여자하고 결혼했고 또 한 사람은 또 인도네시아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지금 북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뭐 연애하고 있다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많아. 지금 아까 말한 제 교회 밑에 동생도 캄보디아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게 맞단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한 사람도 혹시나 많고 지금 막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보면 지금 제 나이가 비슷한데도 결혼하기 안 한 사람 여자도 좀 있고 남자도 상당히 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뭐랄까 이제 뭐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뭐 1인 가구라든지 뭐 안 낳고 늦자마자 뭐 부모가 한쪽만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딩크족 애 안 낳고 kin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국제 결혼 이런 것도 많아지게 된다. 근데 이 출산을 만드는 게 사실상 힘들다 봅니다. 애를 더 만든다. 그래서 사실상 힘듭니다. 이제 만드는 뭐 어느 90년생이든 뭐 이제 많아지면 애 출산율 반등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조금 반등한다는데 그 조금 반등돼야지 완전히 반등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민자도 많이 받아들여야 돼. 이제 국제료도 많아지는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뭐 제 주관도 섞여 있는데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민자도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말. 인도네시아나 저 우즈베키스탄 인데 이민자는 아니면 또 저 해외 동포들 이런 사람들 고려인들 아니 조선조도인들 받아들여가지고 인구를 왜 그런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옛날에 서유럽도 내가 누차 말하지만 서유럽도 그랬어요. 아프리카 이민자라든지 동유럽의 이민자 받아들여 인구를 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정책과 출산율 장려전에 같이 하면서 인구를 메꿨지. 우리 출산 장려 정책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다는 걸 그건 명심하십시오.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가정에 대한 그런 개념도 이제 확실히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서유럽도 그랬거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동거래라든지 동거애가 결혼해가지고 동거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요새 뭐냐면 서양 같은 경우는 결혼해가지고 뭐 이제 이혼하게 되면 뭐 이게 휴직이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거를 많이 해요. 동거에 애 낳은 것 자체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현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동거하고 애 낳으면 이제 그걸 애를 출생시키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나라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거하는 것도 인정하고 또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 허수경 씨 아십니까? 그러니까 허수경 씨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이혼했잖아요. 이혼했는데 배우자 없이 그러니까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그 뭡니까? 애 낳아가지고 이렇게 그 뭡니까? 허수경 씨처럼 뭐 이게 1인 자녀 그러니까 부모 한쪽이 없는 데서 이제 자녀 이런 것도 엄연하게 좀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가정도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인 가정도 있다.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혼인관계나 정식 혼인신고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결혼한 이런 방식이 어느 정도 탈피를 해야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서유럽처럼 이런 가족 관계나 가족 방식도 이게 확실히 그분한테 변해야 된다는 확실히 맞거든요. 그것도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족 관계, 이런 가족의 그런 가정이나 가족의 그런 관념이나 사상이 확실히 좀 변해야 됩니다. 그것도 확실히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존의 이 보수적인 뭡니까? 우리 부모 세대나 기존의 그 완전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이런 가족관이나 가정 개념으로는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단 말이야.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출산을 반대할 수 없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서유럽처럼 지금 구라파, 서유럽이나 북유럽처럼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래야 되는 옛날에 옥탑방 고양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지금 20년 전에 드라마인데 드라마 한 3년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로. 그거 보면 그 20년 전에 03년도인가 그때 뭡니까 좀 동거래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그런 게 많아. 보수적 역사 깊이 하나 많았죠. 또 그 사랑의 전쟁 이런 거 그 드라마 보면 뭡니까 그 안에 그 과거 동거 사실에 대해서 그 문제 잡아가 이혼하는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그게 좀 가정적으로 불안한데. 요새는 확실히 좀 달라져야 된다.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 거. 물론 가정관계가 이게 가족이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면 뭡니까 가족이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졌다. 가정 자체가 무너지고 사회가 좀 문제 생기지 않나.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가족 개념보다는 약간 좀 이게 이제 가족이나 가정에 드는 개념 자체가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 이제 동거라든지 뭐 편부모 한쪽 부모만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 이런 자녀들이라든지 동거에서 낳은 자녀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혼혈인들 국제적으로 많아진다 했잖아. 혼혈인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맞거든. 인정해야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새 뭐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뭔가 뭐 이렇게 혼혈인들 보면 이게 뭐 혼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놀림까지 다 한다고 학교다 놀린다고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건 아직 그게 좀 멀어지 하지만 이제 그걸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출산율을 만드는 게 사실 좀 어렵다 보면 돼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돈 문제나 사고방식 문제. 근데 또 이제 더 중요한 이거 그만큼 중요한 게 돈 문제하고 사고방식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분야 그러니까 가족 간의 그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가족 관념에서 이제 좀 탈피를 해야 되고 좀 약간 우리가 지금 지금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형적인 가정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이제 그래 인정해야 될 때가 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래야지 출산율이 반등하는 거지. 그 분명히 돈만 쏟아본다 해서 반등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획기적이 나도 뭐 아까 말했지 20대 때 애 셋 낳으면 군대 안 간다. 차라리 군대 가는 게 낫지. 군대 가면 요새 이제 또 좋아진 게 옛날에 그렇다 치더라도 요새 좋아진 게 군대 가면 돈이 원래 그렇게 나오잖아 이제. 그러니까 뭐 군자대 애 낳을 군대 가는 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제 요새는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확실히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확실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정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가정관념을 확실히 가정의 개념이나 관념을 이제 탈피해야지 이제 되는 거지. 옛날같이 보수적이다, 뭐 딩크족, 뭐 동거애가 애 낳았다든지, 뭐 아니면 편부모에서 자란 거, 아니면 혼혈문화, 다문화 가정 이런 가정문화 이런 거 그런 좀 요새 같은 경우는 좀 옛날 기성세대 인정 안 하는 그 독특하고 특이한 그런 가정문화를 가정의 개념이나 가족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좀 이제 추세적 반등은 이제 어렵다고 보면 되죠.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해 누차 말하지만 10년 뒤에만 분명히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편부모 이런 한쪽만 이제 부모가 한쪽만 있는 사람, 이런 자녀는 한 부모 있는 사람입니다. 한 편부모 자녀라든지 아니면 동거에가 애 낳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면 다문화 가정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1인 가정 이런 것도 많이 생깁니다. 분명히 많이 생깁니다. 그 10년 뒤면 제가 60대면 그런 게 한 반 이상은 되고요. 또 이제 이혼녀도 이혼나 이런 것도 억수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이혼율이 지금 우리나라 한 30% 40% 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제 주관이 한다면 제가 한 60대면 한 50%까지 올라갈 것 같다는 이혼율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북유럽도 그렇잖아요. 이혼율이 한 50%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수선율을 반등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 그냥 막연하게 돈 뿌리고 혜택만 준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 말이야. 그것도 어느 날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